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는 그날, 문이 삐거덕 열리며 그의 그림자가 방 I 안으로 found the key you 스며들었다. left.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의붓아들 민준이 서 있었다. 노크 소리 하나 없이 그의 눈빛이 내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다. 민준은 20살, 내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우리 집에 들어온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 지은이는 나와의 결혼으로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민준은 여전히 낯선 아빠를 경계했다. 나는 42살, 평범한 회사원 강민호. 이혼 후 홀로 지내다 지은이를 만나 결혼했지만 가슴 깊은 곳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있었다. 민준의 등장으로 그 공허는 더 커졌다. 그는 늘 방에 틀어박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밤늦게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렸다.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그 비오는 밤, 그는 왜 내 방으로 왔을까?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고통이 나의 익힌 감정을 깨우는 건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다. 지은이가 출근한 후, 민준이 커피를 타며 나를 힐끔 보았다. 어제. 미안해요, 아저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아저씨. 그 호칭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문 좀 두드려주면 좋겠지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요동쳤다. 어젯밤, 그는 내 방에 들어와 앉아 조용히 울었다. 말없이.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그의 어깨를 토닥였을 뿐, 그 손길이 왜 이렇게 따뜻했을까?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가 아저씨랑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노력해 볼게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렸다. 노력?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그 이상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민주는 대학에 다니며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의 방에는 스케치북이 쌓여 있었고, 나는 가끔 그 그림을 훔쳐보곤 했다. 그의 선은 날카로웠다. 고독한 도시 풍경, 외로운 사람들의 뒷모습.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나 자신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은이가 야근으로 늦는 날이었다. 민준이 김치를 썰며 물었다. 아저씨는 왜 엄마랑 결혼하셨어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지은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진실은 더 깊었다. 나는 젊었을 때 내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남자들 사이의 그 미묘한 끌림을 부정하며. 민준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아저씨도 외로우시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 주말, 우리는 함께 한강으로 갔다. 민준이 제안했다. 산책해요. 바람 쐬면 좋을 거예요. 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다들 나를 이상하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남자라서. 그의 고백은 바람처럼 스쳤다. 나는 멈춰서서 그를 보았다. 20살의 민준, 가녀린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20년 전, 나는 그 감정을 짓누르고 결혼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고백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는요? 당신의 비밀은 뭐예요? 민준의 물음에 나는 침묵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민준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내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곤 했다.
아저씨, 이 그림 봐요. 그의 스케치북에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강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눈치챘다. 민준이가 요즘 밝아졌네. 내 덕분이야, 민호야. 그녀의 말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의부사들에게 숨긴 감정. 민준과 나는 밤늦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꿈, 그의 두려움.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게, 하지만 나는 강하지 않았다. 내 안에 혼란이 커졌다. 민준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되살아났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너머의 무언가. 어느 눈 오는 밤, 민준이 다시 내 방으로 왔다. 이번엔 노크를 했지만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아저씨. 나 무서워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내 곁에 앉아 울었다.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형제처럼, 아버지처럼.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깨졌다. 민준아,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나처럼 숨기지 마.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 청춘의 실수, 숨긴 사랑. 민준은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아저씨. 당신도 그랬어요.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가족 이상으로. 봄이 피었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다. 민주는 클럽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아저씨, 같이 가요. 그의 초대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갔다. 그곳에서 민주는 빛났다. 그의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지은이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느꼈다. 민호야, 무슨 일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민준과의 대화가 나의 구원이었고, 동시에 고통이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민준의 생일이었다.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나에게 머물렀다. 파티 후, 그는 내게 선물을 주었다. 그의 그림 한 장, 우리 둘이 손을 잡은 모습. 아저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나도. 너 덕분이야.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이 명확해졌다. 사랑이었다. 금지된, 하지만 진실된 사랑.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가족으로서의 우리를 지키며. 가을이 다시 왔다. 민주는 졸업 프로젝트로 우리 이야기를 그렸다. 숨겨진 감정의 여정.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이 호평을 받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지은이는 모든 걸 알게 됐다. 민호야. 민준이가 내게 특별한가 봐. 그녀의 말은 차분했다. 우리는 이혼을 선택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자유였다. 민준과 나는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서로를 치유하며 겨울이 돌아왔다. 1년이 흘렀다. 우리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손을 잡고 아저씨. 아니, 민호야. 사랑해. 민준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나도. 영원히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다. 서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가족의 사랑이 때론 가장 깊은 형태로 변할 수 있음을 알았다. 민준의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에서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그 캔버스 비오는 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마주 보는 장면. 제목은 노크 없는 문. 관객들이 속삭였다. 이 감정, 너무 생생해. 민주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이 나를 찾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랑스러움, 그리고 사랑. 하지만 이 사랑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오늘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내가 빛났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택시 기사가 힐끔 보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민호야, 민준아.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리는 앉았다. 지은이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나는 알았어. 너희 둘 사이에 무언가 있어. 처음부터 느꼈어. 민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었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미안할 게 뭐야? 민준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오랜만에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울었다. 고통과 해방의 눈물. 지은이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의 아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하게. 그날 밤, 우리는 작별의 식사를 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추억의 맛, 지은이는 다음날 짐을 챙겨 떠났다. 그녀의 새 삶을 위해. 민준과 나는 빈 집에 남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침묵이 무거웠다. 이제 우리 둘이야, 민준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는 함께 청소부터 시작했다. 먼지가 쌓인 선반을 닦으며 웃었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밤이 되면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더 깊었다. 민호야, 나 아직 무서워. 민준이 속삭였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나는 그의 손을 쥐었다. 우리는 우리야. 그게 다야.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왔다. 민준은 졸업했다.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그의 첫 프로젝트는 LGBTQ 테마의 포스터였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그는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포스터에 그려진 두 사람의 실루엣 손을 잡은. 나는 감동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나를 안아주었다. 당신 덕분이야. 그 비오는 밤부터. 여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다. 해변을 걸으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이상이었다. 언젠가.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행복해. 나는 대답했다. 제주도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잊으며. 가을, 민준의 전시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더 컸다. 그의 작품 중 하나가 상을 받았다. 기사에 실렸다. 젊은 디자이너의 감동 스토리, 기자들이 물었다. 이 영감은 어디서 왔나요? 민준은 나를 보며 말했다. 가족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세상이 조금씩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다.
직장에서의 소문, 친구들의 속삭임. 민주는 지쳤다. 민호야, 때론 후회해. 그는 울며 말했다. 나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후회하지 마. 이 길이 우리 길이야. 겨울, 눈이 다시 내렸다. 2년째, 우리는 서울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민준이 선물을 골랐다. 은반지 2개. 이건 우리의 약속. 우리는 손가락에 끼웠다. 차가운 공기 속에 따뜻한 온기.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창가에 앉아 눈을 보았다. 민호야,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 있었을 거야. 민준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나도. 너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 우리의 여정은 계속됐다. 민준의 커리어가 성장하며 그는 LGBTQ 권익 단체에 참여했다. 나는 그의 지지자가 됐다. 지은이는 가끔 연락했다. 행복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네, 엄마, 민준이 대답했다. 가족은 변했지만 그는 여전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았다. 숨긴 감정, 잃어버린 시간. 하지만 이제 민준과 함께 모든 게 의미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났다. 오늘 인터뷰 있어.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잡지 인터뷰, 그의 작품에 대한. 나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자연스럽게 해, 내 이야기니까. 민준은 미소 지었다. 알았어. 사랑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창가에 서서 그를 배웅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다. 이런 작은 순간들. 인터뷰 후 민준이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기자가 물었어. 파트너는 누구세요? 나는 차를 타며 물었다. 어떻게 대답했어? 솔직히. 당신 이름. 그의 눈이 빛났다. 기사가 나왔다. 민준의 사랑 이야기, 의붓아버지와의 로맨스, 충격적인 제목.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와 비난.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들, 가족, 낯선 사람들. 그는 지쳤다. 민호야, 우리가 잘못한 걸까?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아니. 용기 낸 거야. 우리는 함께 소셜 미디어를 봤다.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았다. 당신들의 사랑이 용기 줘요. 누군가 썼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가족을 망치는 짓. 민준은 울었다. 엄마가 볼까 봐 무서워.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엄마, 기사 봤어? 그녀는 웃었다. 봤어. 자랑스러워. 민준아. 그 말에 민준의 눈물이 멈췄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단체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민준이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나는 그의 곁에 섰다. 사람들의 함성, 무지개의 깃발. 사랑은 사랑이야. 슬로건이 울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군중이 박수쳤다. 민준의 손이 내 손을 쥐었다. 강했다. 가을 끝자락, 민준의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책 숨겨진 문이라는 제목의 그래픽 노블. 우리 이야기. 출판사에서 제안했다. 이건 혁명적일 거야. 편집자가 말했다. 민준은 밤새 작업했다. 나는 옆에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쉬어. 조금만 더. 그의 열정에 나는 감탄했다. 책이 완성됐다. 런칭 파티에서 민준이 읽었다. 그 비오는 밤, 문이 열리고 사랑이 시작되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파티 후 우리는 집으로 걸어왔다. 민호야,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민준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세상의 일부였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민준의 회사에서 압력이 왔다. 이미지 관리 상사가 말했다. 민준은 사표를 냈다. 내 삶을 숨길 수 없어요. 새로운 직장, 프리랜서로. 그는 자유로웠다. 겨울, 우리는 산으로 갔다. 눈 덮인 산책로. 여기서 결혼하자, 민준이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좋아. 우리말의 서약, 우리는 눈밭에 서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바람이 불었다. 우리의 약속을 증인으로. 1년 더 흘렀다. 민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우리는 함께 나갔다. TV에 나와 손을 잡았다. 이 사랑은 가족에서 시작됐어요. 민준이 말했다. 시청자들이 응원했다. 지은이는 결혼했다. 새 남편과. 민준아, 축하해. 그녀의 전화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고난도 있었다. 민준의 건강.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민호야, 나 버리지 마.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밤새 안아주었다. 절대 상담을 받았다. 함께. 당신들의 관계는 강해. 상담사가 말했다. 우리는 치유됐다. 봄, 프라이드 다시. 이번엔 더 컸다. 민준이 스피치했다. 사랑은 문을 두드리지 않아. 그냥 열리고 들어와. 청중이 일어났다. 나는 무대 아래서 울었다. 자랑스러운 사랑. 여름 더위 속, 우리는 바다로 피신했다. 부산의 해변.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삼켰다. 민호야, 아이는? 우리에게 가능할까? 민준이 물었다. 입양에 대한 생각. 언젠가. 지금은 우리 둘이 충분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미래가 보였다. 꿈같은. 가을, 민준의 전시회. 국제적. 뉴욕으로 초대됐다. 같이 가자, 그는 말했다. 나는 휴가를 냈다. 비행기 안에서 손을 잡았다. 뉴욕의 거리, 자유로운 공기.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이 빛났다. 커리언 아우티스트 터칭 스토리, 비평가들이 썼다. 우리는 성공을 축하했다. 타임스퀘어에서 춤췄다. 하지만 귀국 후, 현실이 다가왔다. 가족 모임. 지은이의 새 가족과 어색한 식사. 민준아, 잘 지내? 새 아버지가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네,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됐다. 나도. 민호 씨, 민준이 잘 부탁해. 지은이가 속삭였다. 나는 고마웠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트리를 장식했다. 불빛 아래 선물 교환. 민준이 준 건 일기장. 내 감정을 써봐. 그는 말했다. 나는 썼다. 너를 만난 그날, 내 삶이 시작되다. 그는 읽고 울었다. 나도. 새해, 우리는 봉사 활동을 했다. LGBTQ 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너희는 소중해, 민준이 말했다. 그들의 눈빛에 우리 과거가 비쳤다. 치유의 순환. 봄, 민준의 제안. 함께 책 쓰자, 우리의 이야기, 텍스트로. 나는 망설였다. 내가 쓸 줄 아냐? 내 마음이야, 우리는 썼다. 밤새워. 출간됐다.
두 사람의 문. 리뷰가 좋았다. 인간적인 사랑의 증언. 여름, 여행 다시.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여기서 사진 찍자, 민준이 말했다. 우리는 키스했다. 관광객들이 박수쳤다. 자유의 맛. 가을, 상 받았다. 문학상. 감동의 이야기, 시상식에서 민준이 나를 불렀다. 이 상은 우리 둘의 무대 위서 손 잡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겨울, 5년째. 우리는 집을 샀다. 작은 집, 정원부. 우리 집, 민준이 말했다. 이사하며 웃었다. 새 시작. 하지만 도전. 민준의 가족 갈등. 먼 친척의 반대. 창피해, 민준이 울었다. 나는 싸웠다. 우리의 사랑은 창피한 게 아니야, 법정까지 갔다. 승소. 자유. 봄 꽃 피는 날, 우리는 입양을 신청했다. 아이를 키우자, 민준이 말했다. 과정이 길었다. 심사, 상담. 너희 관계는 안정적,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기다림 속에 우리는 준비했다. 방 꾸미기, 책 읽기. 여름, 승인됐다. 8살 소년, 태민. 안녕, 아빠들, 그의 작은 손, 우리의 가슴이 벅찼다. 태민은 적응했다. 민준의 그림을 좋아했다. 아빠, 그려줘, 나는 배웠다. 가족 그림. 가을, 학교 시작. 태민의 등교. 우리는 교문에서 손 흔들었다. 잘 다녀와, 집에 돌아와 우리는 안겼다. 행복해? 응, 완벽해. 겨울, 첫 크리스마스 3명, 트리 아래 선물. 태민의 웃음. 사랑해, 아빠들, 눈물이 흘렀다. 시간 흘러, 태민 10살. 민준의 책 시리즈. 가족의 문. 베스트셀러. 강연 투어. 나는 태민과 집지킴. 아빠, 언제 돌아와? 곧. 하지만 피로. 민준이 쓰러졌다. 과로. 병원에서 쉬세요,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쉬었다. 제주로. 바다 보며 회복. 미안, 민준이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봄, 건강 회복. 새 프로젝트. 영화 각색. 우리 이야기. 할리우드 관심. 할 거야, 민준이 말했다. 여름, 촬영 시작. 배우들이 우리 역할. 프리미어. 레드카펫. 태민 손 잡고. 아빠들 멋져. 가을, 개봉. 히트. 오스카 후보. 감동의 가족 이야기, 비평. 겨울, 수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민준과 태민에게 눈물의 연설. 10년 후, 태민 18살. 대학 입학. 아빠들, 고마워, 그는 말했다. 우리는 울었다. 빈둥지 증후군. 하지만 함께. 민준의 머리 흰설이. 늙었네, 그는 웃었다. 아름다워, 나는 키스했다. 우리의 사랑, 20년. 여전한 열정. 서울의 집, 추억 가득. 그 문, 다시 열어볼까? 민준이 물었다. 언제든, 나는 대답했다. 삶의 여정, 끝없는. 하지만 함께라면, 의미 있다. 사랑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온다. 그리고 영원히 머문다.